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시장 안정세 이어질까? 딱 지난주 정말 갑작스러운 쇼크 같은 급락이 왔을 때 네. 대표님과 전략을 세웠었는데요. 정말 갑자기 뭐 이럴 만한 일이 있을까 싶을 때 나오는 급락이 있을 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은 뭔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앞으로에 대해서 좀 경기적인 측면에서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네. 지난주에 딱 곧바로 비상금을 깨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주식시장이 그냥 금방 회복세를 보였어요. 근데 네. 일단 좀 커진 변동성이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지 전략 주시죠. 네, 2주가 됐습니다. 2주 사이에 거의 한 300포인트 빠졌고요. 그러다가 2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300포인트가 넘죠? 2800선이었으니까요.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지금 25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앵커님은 네. 어떻게 전략을 짜실 것 같으세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아니다. 불안하니까 좀 팔았다가 현금 만들고 다음을 지켜봐야 된다. 1번, 2번. 채팅창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오늘 네. 현금 만드신 분들도 좀 지금도 보이시고요. 현금 만드신 분들도 계신다. 예. 좋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펼 수 있는 네. 그런 투자자는 아니어서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매일 방송하면서 하셔야죠. 아유, 못하죠. 아우, 그런 빠른 매매도 하실 줄 알아야 저희 데이토마토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급락 한번 지나갔는데 네. 글쎄요 조금 더 뭐 PBR 측면에서 0.9배, 0.8배 또 온다면 그때 한번 뭐 모아둔 적금이 있다면 한번 깨보고 싶긴 합니다. 또 올까요? 그게 문제죠, 지금. 네. 아마 이번에 또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네. 기회는 그냥 벼락같이 왔다가 또 잠잠해지면은 하는 사이에 다 올라오는 게 그게 시장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이라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동안 좀 덜 올랐던 거 낙폭 네. 컸다가 눈치 보느라고 덜 올랐고 오히려 강한 섹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시작을 더 끌었던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 시소 게임이 또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런 걸 또 맞춰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 다 됐고 그냥 다시 V자식으로 쭉 올라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한국 시장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여주겠죠. 네. 그리고 또 살짝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일본 시장 있죠. 일본 시장은 이제 오늘 휴장이죠. 오늘 휴장인데 엔화와 함께 또 등락폭이나 그리고 또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 나오는 동향들 또 우리는 목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게 휴장이 한 번씩 끼어 있다는 얘기는 쌓였다가 변동이 또 커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런 쪽이 오히려 위쪽으로 탄력받는 반등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그렇게 맘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불거지는 게 경기 얘기겠죠. 네,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쪽의 변수들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뉘앙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적으로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고 해볼게요. CPI가 발표됩니다. 우리 앵커님은 이게 물가가 하락해야 좋은 걸로 시장이 해석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버티고 약간 살짝이라도 반등? 아니면 그냥 크게 안 빠지고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긍정적일까요? 후자가 긍정적이라고 네. 오늘 많은 방송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물가가 빠져야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후자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예. 물가가 하회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후자. 예, 맞습니다. 멋진 전문가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군요. 좀 패스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물가가 꾸준히 하락해 물가 좀 밀려라만 보고 있었는데 예. 지금 만약에 또 이번 달에 급격하게 밀리잖아요. 그럼 네네. 시장에서는 반대로 경기가 얼마나 안 좋게 되면 물가까지도 하락하는 이런 변화가 들어올까 이런 수준에까지 걱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하나하나가 다 민감하게 또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와 함께 경기와 관련된 쪽을 계속 시장이 재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미국은
뭐 우리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네.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한 17,000원대 거기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전후 좌우를 막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솔직히 AI 관련된 쪽에서 그 테크주들과 함께 지금 나오는 시각들은 솔직히 바뀐 게 없어요. 더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지. 근데 TSMC 실적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나빠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더 강력한 시그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뭘까요? 즉, 그 투자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의 반도체를 바라보는 또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빅테크를 바라보는 이런 입장 쪽에서의 변화들이 조금 더 가미돼 있다 보니까 약간 더 눈치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 같았으면 이거 엄청난 호재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먹도 3%대 막 올라가는 모습들로 보여줬을 텐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시장이 경계감도 갖고 있다라는 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만약에 또 올라간다고 해서 V자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그러면 또 확 줄었다가 또 터지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출렁출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상황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가다가 약간 더 주춤하고 시장이 약간 출렁한다.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시장에 강했던 오늘 같은 날은 낙폭 과대인 반도체 쪽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그동안 셌었던 것들은 또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쭉 가다가 시장이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 없고 약간 좀 주춤한다. 그러면은 이쪽들이 또 올라가겠죠. 그런 약간 시소 게임 비슷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순환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염두를 하시면서 근데 이럴 때는 내가 현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움직임이 낙폭 컸던 것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점에서 쭉 하고 움직이는 동향들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짧게라도 이거 대응해서 오늘 3% 5%라도 먹고 나오고 그다음에 현금 갖고 있다가 내일은 또 그게 아니라 이쪽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대응해서 챙기고 약간 쌓여 있는 포지션은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중기 보유 포지션은 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렇게 이렇게 대응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시장을 약간 요리조리 피하면서 저희는 별거 없습니다. 미꾸라지 작전. 발음이 좀 그런가요? 네. 미꾸라지 말고 좀 더 멋있는 미사일로 막 가는 이런 포지션. 그래서 비를 좀 피하면서 현금도 확보하면서 변동성을 좀 관리하는 포지션. 이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매매 속도도 좀 높일 필요가 있겠고 네.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에 민감해진 그런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가운데서 충분히 언제든지 시장의 반응들이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현금 꼭 확보를 해 나가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현재 좀 손실을 보셨던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두 번째 질문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아침에도 여러 의견들이 나뉘었었는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 낙폭과대주 오늘 움직이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사실. 낙폭과대주를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시장 대비해서 선전했던 쪽을 보는 게 좋을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봐야 됩니다. 네, 그게 얘는 셌으니까 얘만 좋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 고날고날의 단기적인 성격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지난주에 가장 큰 풀리지 않는 숙제. 왜 신용이 그렇게 털릴 정도로 움직였는데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받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외국인들이 왜 안 샀을까요? 지난주에. 에코님은 아세요? 좀 많이 샀잖아요. 상반기에 많이 샀는데.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이 좀 채워놨는데. 근데 사전 가격대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기회다 더 샀어야 될 거 아닐까요? 경기 우려감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경기가 부진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약간 또 부진한 신호 나오게 되면 또 안 사겠네요? 그러니까 서럽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답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일단,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왜 안 샀을까요? 환율로 환율,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원래 일본하고 똑같이 만약에 돌아가기 시작했으면 워낙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워낙 강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 확인하는 거 보고 슬슬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 네. 근데 그러면 워낙 강세 이제 1360원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들어가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늘 포지션 보게 되면 그동안 선물 매도는 엄청 많이 해놓고 그거만 살짝 정리가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시원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확보가 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뭘 살까요? 당연히
반도체 한국 대표적인 수출 섹터들을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낙폭 컸었던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관망을 한다. 그럼 시장도 약간 출렁임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전했던 섹터 별거 없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또 화장품, 뭐 방산, 조선 이런 쪽들 선전했던 섹터들이 또 약간 눈치 봤다가 또 고개를 들고 이렇게 시속 게임 쪽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이럴 때는 다양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흐름들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주, 시장 대비 선전주 이런 쪽은 수급적인 영향 또 업황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수급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예, 반도체 업황 전망 변화 크게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망이 변화가 없고 예. 솔직히 지금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냥 안타까워요. 네, 그냥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격야청청하게 쭉 가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향해서 쭉 가는데 이번에 의외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충격이 더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의 변화가 아닐까 아니면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바라봐서 그렇지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업황 상황과 함께는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가장 저희가 고민할 거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상 거의 정점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게 AI를 통해서 확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따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업황 자체에 대해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게 제일 속상한 거죠. AI 버블 얘기를 그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AI가 당장 수익성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다양화되어 있는가 이걸 좀 시장에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찾다가 별거 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주가가 안 가고 고점에서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AI 투자 이거 지금 계속 하다가 갑자기 절벽 나오면 어떻게 해? 근데 지금 절벽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수익성 돈 버는 거 맞아? 그러면서 다양한 의문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업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 아니야? 마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괴리감들이 충분히 존재 있다 보니까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고 하지만 이번에서 보여줬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가장 높은 고품질의 AI를 통해서 우리가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쪽들 어떤 때 보게 되면 지금 포지션 쪽에서 어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유명한 포지션 중에 하나는 자기 종목을 3개 갖고 있대요. 그 헤지펀드 중에 글로벌 3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과 구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다 AI의 진심인 회사들. 나머지 하나가 힐튼입니다. 힐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여행 쪽에 대한 수요 회복되는 것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겠지만 두 개를 딱 그 엄청난 자산을 여기에 딱 포지션 시켜놓고 이번에도 더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역시나 그들이 보는 시각들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번에 작년부터 나올 때 수익 많이 난 업체인데 이번에 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꾸 저희가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싸진 주가와 앞으로 나올 경쟁력의 관계의 함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순간 주가는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계속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저희는 항상 인간의 의심이 많습니다. 성과는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과정 때문에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대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쪽인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은 이미 늦죠. 그러면 다들 그때 열고 갈 텐데 그러면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에 비가 내릴지 예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상예보관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비 사이로 막 가자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산 들고 있다가 비 온다 싶으면 우산 맞고 이렇게 말지게 잘 도망 다니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이 온다. 안 나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매크로 지표들 여러 가지 발표되는 것 중에서 뭐 CPI, PPI 발표될 거고요. 미국에. 그리고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가 될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중국은 아마 둘 다 소매를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왜냐면 소매 쪽이 중국은 이제 이구환 신정책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들이 그나마 버텨줄 것이냐 이걸 많이 볼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소비가 최고겠죠.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약간 허리케인이라든가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좀 덜 나올 거를 시장이 어떻게 인식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이번에 그런 계절적 이슈가 있어서 덜 나왔을 거야 라고 인식하게 되면 무난할 텐데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주춤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혹시나 또 출렁임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해석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그냥 마음 놓고 또 볼 수는 없는 단계들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현금은 갖고 다니자.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 이겨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적정 현금 보유 대응이었고요. 낙폭과대 시장의 흐름보다 더 강했던 쪽 모두 다 보면서 단기적인 전략을 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